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 13페이지 신입사원 덕선의 하루입니다. 뭐 짧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신입사원 덕선이라는 분이 지직을 했는데 하루에 어떻게 사는지 한번 13페이지를 펴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맞네요. 이걸 PPT 한 페이지에 다 적으려다 보니 이렇게 많습니다. 한 1분,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13페이지를 빠르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덕선이가 학교 졸업하고 덕선산업에 지직을 했어요. 지직해가지고 뭐 하루 일과를 쭉 적어놨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4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계상 거래를 파악하는 거죠. 덕선이가 하루를 살았는데 회계상 거래가 뭐냐? 우리는 회계상 거래를 분리해가지고 찾아내서 이거를 장부에 적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취직하는 게 거래일까요? 아니죠. 채용하는 거 아닙니다. 채용하고 나서 월급을 주면 그때 거래인 거지. 사람 채용해가지고 내일까지, 내일이나 뭐 다음 주까지 출근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가 아니다. 취직하는 건 거래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 거래인가요? 아니죠. 계약을 하고 나서 거래가 일어나야 거래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는 것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공개하지 않는다. 출장 가면 출장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데 출장 가면 돈을 쓰게 돼 있어요. 택시비라든지 버스비라든지 또는 식사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들은 다 거래입니다. 돈을 쓰면 거래예요. 식사 거래 맞네요. 식사했으면 거래입니다. 식사비를 적선은 이제 그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그 기업의 자산이 빠져나가는 거죠. 변하는. 그래서 거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했다. 회의하는 것도 거래가 아니에요. 직원들끼리 회의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회사에 이미 출근해 있는 직원들이 팀장님이 부릅니다. 모여서 회의합시다. 그러면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하고 말하는 것밖에 없죠. 회의하면 거래 아닌데 회의하면서 꼭 뭘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으려면 사와야죠. 과자 같은 거 사와야 되니까 그러면 거래가 되는 거. 사오는 게 거래죠. 그 다음에 상품 설명회 준비하는데 상품 설명 참석 예정자들에게 안내 메일 발송하는 거 거래 아니죠. 돈 안 듭니다. 광고, 이거는 거래네요. 기념품 구입하는 거 돈 드니까 거래입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회 장소를 쓰려면, 장소를 빌리려면 또 돈 지급해야 되는 거죠. 돈 지급하면 거래입니다. 비품 구입한다. 행사를 위한 비품, 무슨 X밴드 같은 거 설치해야 되고,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또 책상, 뭐 걸상 이런 것도 없으면 사야죠. 이 비품 살려면 구입하는 그런 거래죠.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 한번 그 생각을 해봤고요. 15페이지 위에 회계상 거래가 있으면 분계를 어떻게 분계하냐 이걸 분계를 해봤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자산 증가는 자변, 부채 증가는 대변, 자본 증가 대변, 비용 자변, 수익 대변.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계속 보실 거니까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자산 증가는 자변 대변, 차변,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자변, 자본 증가 대변, 자본 감소, 차변, 비용은 차변이죠. 수익, 대변, 자본 감소, 대변.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요? 정상이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출장 갈 때 출장 시 두 사람 교통비 2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가정한다면 현금을 지출했으니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대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 여비교통비라는 계정감을 씁니다. 여비교통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발생 차변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거래처 직원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해요. 밥 먹은 거 점심 식사를 했으니까 식대 10만 원 썼다. 비싼 거 먹었나 보네요. 점심 때 10만 원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거래처 직원들한테 밥을 사줬다. 이거는 접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대비, 비용이니까 비용은 차변이죠. 비용 발생 차변에 접대비 쓰고요. 현금을 냈으면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그래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위치만 잘 아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광고용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광고 선전 일종의 비용이죠. 비용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차변이죠. 기념품 구입해가지고 100만 원을
보통 예금, 예금에서 계좌이체해서 보냈다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하는 예금 계좌를 그냥 보통 예금이라고 해요. 보통 예금, 예금도 일종의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10만 원 나간 걸로 써주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점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광고 선점비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죠. 4번입니다. 장소 임차료. 임차료라는 거는 월세라든지 그 장소를 빌렸을 때, 뭔가 빌렸을 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시면 상품 설명의 장소 임차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차변에 임차료라는 계정강을 씁니다. 임차료하고 임대료. 임차료는 세입자가 지급하는 월세 따라서 비용이에요. 임대료는 건물주가 받는 월세입니다. 그래서 수익이에요. 똑같은 월세를 주고 받는데 주는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료라고 하고요. 받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라고 합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외로 헷갈리십니다. 주는 월세는 임차료, 받는 월세는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를 지급했으니까 또 역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면 이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자산 감소는 대변, 임차료 비용이니까 차변. 아시죠? 넘어갑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비품을 구입하는데요. 비품은 뭐 책상이라든지 회사에서 쓰는 PC라든지 에어컨, 냉장고, 기타 등등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사무실 같은 데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 50만 원짜리 비품을 구입하면서 보통 예금으로 송금했다고 가정하면 역시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입니다. 그리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 이렇게 해서 비품 5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이 정도 그 덕선이의 하루를 보셨고요. 덕선이의 하루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냥 마음 가볍게 읽어보시고 복습하실 때도 분기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역시 중요한 거는 거래의 8요소입니다.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부채 증가 차변, 자본 증가 차변. 자본 증가 대변이죠. 부채 증가, 자본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자본 감소는 차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이것만 잘 아시면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